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문 세무사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창업을 하신 분들이 부딪히는 세금 문제,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의 어떤 기본 개념과 어떤 계산 원리 같은 것을 공부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한번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물건값의 10%를 더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 영수증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할 것이 바로 세금 계산서입니다. 제가 세금 계산서 양식을 여기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실질적인 양식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세금 계산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공급받는 자, 물건을 사가는 사람입니다. 등록번호, 즉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기타 상호나 성명, 주소, 업종, 업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 작성 연월일 해서 일자를 기재하고 공급가액, 물건값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의 10%인 세액, 그리고 두 개를 합친 금액.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면은 10만 원, 110만 원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요 합계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 110 이렇게 떨어지질 않잖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총 100만 원을 받았다면은 거기에는 얼마가 공급가이고 얼마가 세액이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요게 100이고 10이잖아요. 요것을 110으로 나누면 됩니다. 110으로 나눠서 즉 11로 나눠가지고 10에 나누면은 10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나머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세금 계산서는 내가 끊어주고 여기 공급자 보관령이라 했죠.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상대방한테는 공급받는 자 보관령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색깔로 구별하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 즉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는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공급자 보관령은 보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보관령은 보통 그 청색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매입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이것을 매출 세금 계산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직접 신고할 식당 이름을 제가 돼지 식당으로 줬습니다. 삼겹살집입니다. 그래서 돼지 식당이고 사장님은 저팔계시예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쭉 나와 있고요. 보통 식당은 세금 계산서를 끊을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끔 그 소비자가 기업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 식사를 대놓고 먹는다든지 혹은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아니 나는 세금 계산서 끊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방구에 가면 이 양식을 팝니다. 이거 사다가 배우신 대로 그냥 쭉쭉 기입만 해서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급자 보관령은 꼭 반드시 보관을 하셨다가 세금 신고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받아가는 사람은 공급받는 자 보관령을 받아간 사람은 신고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매입으로 신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다 알게 돼요. 그걸 다 체크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끄는 것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07년 12월 말일로 그냥 끊을게요. 그래서 그 돼지식당에서 와우건설이라고 하는 건설 부동산이 사장 이름입니다. 이 와우건설에다가 600만 원어치의 식사를 팔았어요. 총 받은 금액은 660만 원. 이런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매출 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는 겁니다. 660만 원짜리가. 그 다음에 이 돼지 식당이 그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술 사왔습니다. 막소주 유통해서 그 술을 2천만 원어치 사왔어요. 세금이 200만 원에서 합계는 2,200만 원이 되겠죠. 예. 실질적으로는 여러 장이 있을 거예요. 술 사온 것도 있고 임대료 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계산을 편리를 위해서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장으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저번 시간에도 소주 얘기했는데 또 소주 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술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 술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이렇게 2천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계산서 말씀드렸죠. 세금이 안 붙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식당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쌀이나 고기, 야채 같은
일반 생필품, 식재료들입니다. 주로 식재료들은 면세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식당이니까 싱싱정육점에서 삼겹살을 1,000만 원어치 사왔어요. 세금이 없으니까 차이가 이겁니다.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차이는 여기 세액난이 없죠. 요게 다 그냥 금액에 총 지급한 금액.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돼지 식당은 그 뭡니까 삼겹살 1,000만 원씩 사오고 술 2,200만 원어치 사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매출 매입이 뭐가 있냐 볼까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매출이 와우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에 6,600만 원어치 팔았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고하려고 신용카드 회사에 알아보니까는 6개월 동안에 총 신용카드 매출이 3,300만 원이에요. 이 소리는 이 금액의 11분의 1인 300만 원은 부가치세고 3천만 원이 실제 음식값이라는 거죠. 네. 총 매출이 3,3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알아보니까는 그 단말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혹은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 즉 현금을 받고 매출했는데 그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 440만 원입니다. 즉 40만 원은 부가치세, 400만 원은 음식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발행, 즉 현금을 받고 식사를 팔았는데 세금 계산서도 끊지 않고 카드 당연히 안 끊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은 순수한 현금 매출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더하면 이 돼지식당 저팔계 시에 총 부가치세 대상인 매출이 6,6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600만 원이 부가치세고 6천만 원이 실제 물건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600만 원은 세무서에 내야겠죠. 근데 내는데 자기도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온 게 있잖아요. 부담한 매입세액이. 그것은 공제받아야겠죠. 예. 자, 그럼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아까 막소주 통해서 소주를 2,200만 원어치 사왔죠? 예, 매입세액 2,2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싱정육점에서 삼겹살 1,000만 원 사왔죠. 이건 부가세는 안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카드를 쭉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가게에서 필요한 비품 같은 거를 사온 것이 카드를 주고 이 사람이 사온 것이 220만 원어치 있습니다. 즉 20만 원 이미 부가세세 지급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저팔계 씨가 현금 영수증을 받고 자기가 매입한 금액이 있어요. 그것이 110만 원, 10만 원의 부가세를 줬죠. 이렇게 계산하면 총 3,530만 원어치를 매입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단순 계산하시면 여기서 600만 원에서 2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30만 원 뺀 나머지를 납부할 부가치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고서에 가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제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그 신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가치세 신고 직접 한번 작성해 보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럼 아마 그분 오늘 신고서 작성하는 게 아마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요새 실질적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홈택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자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신고하는 그 양식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것을 그냥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면으로 신고하는 양식을 이해하시면 전자신고를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가 복잡한데요. 제가 실제 신고서를 이제 파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 모든 사항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곤란하고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우리가 가정하고 아까 기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반 과세자 부가치세 신고서니까요. 먼저 여기서 표시를 하시면 되죠. 확정신고하니까 확정신고 칸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고기간이 2007년 2기. 2기는 하반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상호 돼지식당 저팔계 자기 사업자 등록번호 쭉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민번호 쓰시고 주소 쓰시고 전화번호 쭉 쓰시면 되고 이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니까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차 볼까요? 아까 세금 계산서 와우 부동산에 660만 원씩 끊어준 게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칸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과세를 보시면은 세금 계산서 교부분 1번이 있습니다. 여기 660만 원이면 그 중에서 부가세를 뺀 600만 원을 여기다 쓰고 금액을 요것의 10%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죠. 10%인 60만 원을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이라는 게 있죠. 예, 이건 새로 도입된 2007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아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다 그랬죠.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줘. 나는 공제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자기가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막 끊는 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물건 판 사람한테 확인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약간의 단계를 거쳐서 매입자, 물건을 매입한 사람이 발행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네, 그 제도가 도입됐는데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끊을 경우는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기타에 이제 나머지 그 매출을 쓰시는 겁니다. 아까 신용카드 매출이 3,3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매출. 신용카드 매출 3,300만 원에다가 그 뭡니까? 현금 매출이 뭐 2,200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한 매출이 또 얼마 있었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하고 요거 세 개. 그렇죠? 예, 요 세 개를 쭉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그 금액이 여기 나오겠죠. 5,400만 원이고 부가세가 540만 원이에요. 즉 5,94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서 식사값으로 받은 것은 5,400만 원이고 부가세가 5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세율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10%가 아니고 0%예요. 이것은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안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예정신고 누락부는 말 그대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넣는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대손세 가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거죠.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일단은 매출세액을 해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일단 세금은 냈는데 부가세를 나중에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받지도 못한 세금까지 내니까. 그럴 때 대손됐을 때 손해를 봤을 때 그 세액을 빼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발생하면은 여기에다 쓰는 건데 이것도 약간 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이걸 쭉 더하면 6천만 원의 매출이고 600만 원의 부가세가 납부할 부가세가 되겠죠. 매출세액이. 자, 여기서 이제 얼마의 매입세액을 뺄까 볼까요? 아까 맨 처음에 그 막소주 유통인가요? 거기서 소주 2,200만 원씩 사왔죠? 그러면 2천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즉 소주같이 그냥 사용하고 넘어가는 일반 상품의 경우에 여기다 쓰는 거고요.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건을 오래도록 놓고 사업에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혹은 내가 간판을 달았다. 에어컨을 뭐 한 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3년, 4년씩 쓰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에어컨을 사온 게 1,000만 원이 있다. 1,1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요 칸에다 쓰는 겁니다. 효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게 돼 있어요. 나누어서 쓰게. 예. 세무관리 목적상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정신고 누락분 있고 매입자 발행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1,300만 원 있는데 여기는 86만 6,037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숫자가 안 맞는데 이 내용을 한번 뒷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뒷면을 제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은 뭐냐면요. 몇 가지 이제 항목들이 합쳐가지고 1,300만 원, 86만 6,037원이 나왔는데요. 먼저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되죠. 물건을 샀을 때. 근데 아까 카드로 물건을 사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카드로 물건 사온 게 330만 원 있었어요. 즉 카드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명세서 해가지고 카드로 산 부분 300만 원, 3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뭐냐면요. 아까 고기 1,000만 원 사왔죠. 네. 그거 사올 때 부가세 부담 안 했죠. 면세품이니까. 그런데 매입세액이 없지만은 의제라는 것은 그렇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즉 있는 거로 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바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제도예요. 예. 즉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은 공제해 주는데 이것을 10%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현재는
106분의 6을 공제해 줍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은 원래는 102분의 2고요. 약 2%죠. 그다음에 음식점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인데 지금은 음식점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현재는 106분의 6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000만 원에 106분의 6을 곱하면은 요 금액이 나와요. 56만 6,037원.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여러분들이 꼭 잘 챙기셔서 받으셔야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계산서를 받으시거나 혹은 카드로 사셔도 됩니다. 혹은 현금 영수증이거나 이러한 적법한 증빙을 받아 놓으시면은 식재료를 사실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니까 1,300만 원이고 86만 6,037원이고 숫자가 일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타 공제 매입세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밑에 합계는 뭐 더하는 거니까 간단하죠. 3,300만 원, 그 다음에 286만 6,037원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쭉 더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여기가죠. 예. 매출세액 가해서 매입세액을 나를 빼면은 내가 납부할 부가치세가 나온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가가 아까 매출세액이 600만 원 있었고 나가 총 매입세액이 286만 6,037원이니까 요거에서 요거를 빼니까 313만 3,963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야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경감 공제세액이 있습니다. 경감 공제세액.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카드로 손님이 물건을 결제하면은 내가 매출이 노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정부에서 1%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아까 카드 매출이 3,300만 원 있었어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또 있었죠. 예, 현금 영수증이 얼마 있었죠? 440만 원인가 있었죠. 그렇죠? 네, 현금 영수증이 440만 원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는 총 3,74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이제 슬슬. 자, 한번 볼까요, 다시요? 자,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신용카드가 3,300만 원이고 현금 영수증이 440만 원. 두 개 합치면 3,74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부가세가 들어가 있잖아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이 총 결제 금액의 1%를 해주는 겁니다. 부가세를 빼실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를 빼서 하실 필요가 없이 총 저 금액의 1%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740만 원의 1%인 37만 4천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 이것은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해요. 즉 내가 식당이 아주 커가지고 연간 카드 매출이 6억이다. 그러면 1%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 해주는 게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연간.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저팔계 시의 경우에는 37만 4천 원을 다 공제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6개월의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 미리 3개월치를 저번 거에 반을 그냥 고지서를 날려보낸다 그랬죠. 예. 그 금액을 내가 10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빼줘야 될 금액이 이거 낸 거니까 빼줘야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걸 합치면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면은 이 금액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은 총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175만 9,963원을 이 사람은 자기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고서 양식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은 홈택스에 가시면 더욱더 쉽게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일반 과세자가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정상적인 경우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간편하게 세금 신고하는 그 간이과세, 자영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신고하는지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까 일반 과세자는 예정이라는 칸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한번 볼까요? 일반 과세자는 예정 있죠? 네. 근데 간이과세자는 예정 없어요. 그렇죠? 간이과세자는 이제 예정 뭐 신고도 없고 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에 딱 2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신고서. 그 나머지는 뭐 인적사항 같은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기 매출만 하면 된다 그랬죠. 매출만.
자, 이 저팔계시의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총 6,600이죠. 예.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아까는 와우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끄는 게 있죠. 근데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의 여러 가지 불리함 중에 하나가 바로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660만 원을 끊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편리를 위해서 그냥 그 660만 원은 현금 매출로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총 금액은 어찌됐든 6,600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과세표준면 매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기 매출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하고 세율 10%를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부가가치율이 보다시피 15%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3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해당되는 칸에다 쓰시면 됩니다. 돼지 식당의 경우는 식당이니까 요 음식점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해당되는 금액 6,600만 원만 쓰시면 여기다가 30% 곱하고 10% 곱하고 간단하게 3%를 곱하면은 198만 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납부할 부가세는 198만 원. 그냥 이거로 딱 결정됐어요. 간편하죠? 예. 근데 세금이 꽤 많죠? 좀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영세로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납부할 세금 198만 원인데 자, 간이가세자는 어떠한 세금을 빼주는 게 있느냐 하면 가장 먼저 보시면은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공제라고 돼 있어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공제자. 즉 간이가세자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봐야 뭐 의미가 없잖아요. 빼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이가세자는 너도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잘 받으면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경우에 매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실은 230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다시 보시죠. 자, 여기 매입세금 계산서 받은 거 200만 원 있죠? 여기 부가치세? 여기 부가치세?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처럼 공제해 준다 그랬죠? 여기 20만 원, 10만 원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일반 과세자라면 230만 원을 매입세금으로 원래 공제받을 수 있죠. 적격증빙을 받은 것이. 예. 그러니까 적격증빙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요 230만 원을 여기다 쓰고 이걸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과세자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가가치율, 즉 마진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 30%만큼만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230만 원의 30%인 얼마입니까? 69만 원인가요? 69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도 똑같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아요. 예, 식재료 사원과 아까 싱싱정육점에서 1,000만 원어치 고기 사왔죠? 예, 고기 1,000만 원에 대해서 똑같이 56만 6,037원. 근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106분의 6을 해서 이 숫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특이니까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입니다. 총 3,740만 원만큼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는 1%가 아니고 56만 천 원이에요. 그죠? 아까 일반 과세자는 볼 때 1% 37만 4천 원 했었죠? 예. 간이가세자한테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가 아니라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가세자는 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1.5%를 해줍니다. 그래서 56만 천 원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추가 공제되는 요 세 가지 금액을 합치면은 181만 7,037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납부해야 될 부가치세 198만에서 181만 7,037원을 빼니까 16만 2,963원이 나왔죠. 똑같은 자료를 갖고도 해서 아까 일반 과세자보다 세금이 많이 적죠? 예, 아무래도 간이가세자는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겁니다. 물론 간이가세자가 매출이 600만 원까지 될 리가 없죠. 간이가세자는 보통 매출이 4,800만 원, 연간 매출 이하인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숫자는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쭉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간이가세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홈택스나 혹은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